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락하면서 부진했던 장입니다.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은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가 약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1.1%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3만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 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대형 IT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의 이런 하락에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면서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연준, 세 번째가 성장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 초반에 지수를 상승 출발하게 했던 그런 재료가 바로 고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실업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29,000명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정도로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9월에 감원과 관련된 지표도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46% 늘어났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또는 해고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고용지표는 탄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미국의 고용이 이날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주춤했다라고 나와줬고요.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약간의 시장의 불안감 아니냐라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장 초반에 고개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연준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합니다.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연준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완화론자가 되겠는데요. 자, 그분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했고요. 지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리사 쿡 연준 이사입니다.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투표권을 갖고 있는 7명의 위원들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2%가 도달할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선 연은 총재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강달러가 나왔고 결국에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종목들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 11월에 FOMC 회의 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또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어제는 70%대였는데 간밤에는 85%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강력한 이런 발언이 또 나온 게 또 IMF 총재 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고통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경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때문에 장 초반에 올랐지만 이런 발언들 때문에 결국에 하락하는 미국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섹터 평균이 0.2% 하락 정도가 됐었는데 간밤에 1%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등락을 한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전 거래일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너지가 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오펙 플러스 재료가 계속해서 2거래일째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처럼 유틸리티, 전기 쪽, 이쪽에 대한 전력 쪽에 대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쪽에서도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더 돋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미 섹터에서 보셨다시피 이쪽에 있는 정유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주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보게 되면요. 거의 다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런 업종들부터 보시면 우선은 스트리밍 업종입니다.
여기에서는 넷플릭스가 1.3% 그리고 워너브라더스가 그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했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되면 가입자가 더 늘 것이다 라는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 중에서는 바로 게임주가 있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GTA 만든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3.4%나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 종목들,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종목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넓게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 IT 종목들은 어제 밀렸던 종목들은 오르고 그리고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살짝 밀리는 약간 이런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광고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스 구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를 늘리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광고까지 붙을 거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강보합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은 새로운 핸드폰과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긍정적인 내용이 반영되면서 하락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좋았죠. 그런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시장의 지수 흐름 정도에 맞춰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AMD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AMD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 지금 거의 3, 4%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PC에 대한 그런 사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실적에 악재가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시간의 거래에서 부진하게 했던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 계속 안 좋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어제는 그나마 신용카드 회사들이 올라가면서 약간은 좀 상쇄되는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신용카드 회사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섹터의 부진함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나오면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1% 후반 그리고 2% 중반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금융주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대안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헬스케어,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약 쪽이 약했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재가 에브비 쪽에서 났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내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내용도 안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2.1% 하락했는데요. 에브비만 하락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파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다 거의 다 비슷한 흐름으로 이런 투자 심리가 약했다라는 부분을 이날 하락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곡물과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강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CF 인더스트리 그리고 모자이크 3% 그리고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중에서는 산업재를 끌어내린 그리고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대표적인 종목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특징주는 다 감원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등락은 다 다릅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이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이 육상 풍력 발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을 해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작년 말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람을 끌어모으게 되면서 재생과 관련된 사업 부문 중에서는 가장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원이 크게 나왔다라는 것이 악재가 되면서 이날 1.4% 하락을 했고요. 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해고기업 홈트레이닝의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펠로톤이 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감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12%가량 또 자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수요가 좀 줄고 있고 시장 침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 그 특수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했었는데 이제 이것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몸집이 너무 과도하게 컸다라는 그런 평가서가 있었기 때문에 감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3.7% 올랐습니다. 8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ECB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우선은 크레디트 스위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한 2거래일 정도 주요 악재로서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로 전환이 됐고요. 추가로 나온 악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ECB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75bp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부담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대국 독일의 8월 제조업 수주가 있었는데요. 역시 전월 대비 2.4% 하락하면서 부진한 내용을 밝혔다라는 것들이 결국에 시장을 끌어내린 재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보시죠. 국제 유가 어제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지속됩니다. 이제 뭐 거의 90달러 회복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펙 플러스 영향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밑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습니다. 1.3% 하락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라는 재료도 있었지만 영국의 이 길트채, 그러니까 국채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호황제가 서로 상쇄를 하게 되면서 금값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10년물은 역시 앞서 이 금값이 하락했던 이유와 동일한 흐름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8%까지 재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장중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9월 고용지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6에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약 25만 건의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와 전달과 동일한 3.7%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고용 확장세가 예상보다 클 경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계속해서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며 이후 금리를 동결해 시장과 물가의 반응을 지켜보고 싶다며 현재 시장에서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으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에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지나친 긴축이 많은 나라들을 장기 불황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크리스틸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연체 총회를 열고 세계 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앞서 IMF는 지난 4월 당시 내년 성장률을 3.6에서 7월 들어서는 2.9%로 내린 바 있습니다. IMF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IMF의 경제 전망을 극적으로 바꾸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 혹은 내년에 최소 2분기 연속 경기 위축에 돌입할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2026년까지 세계 경제 생산량이 독일의 경제 규모인 약 4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화 긴축을 너무 과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특히 국가들이 일제히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많은 국가들은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해 미국 석유업체 쉐브론의 현지 석유 시추 재개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제재 완화의 대가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데 필요한 야당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고 전했고, 또한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와 일부 야당 인사들은 미국 은행에 동결된 수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자금을 풀어 식량과 의약품을 수입하고 낡은 전력, 상수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재 완화 협정의 세부 조건은 이달 말 확정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제재가 완화돼 쉐브론이 원유 생산과 수출을 재개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45만 배럴 수준인 원유 수출 물량을 수개월 내에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입니다. 오늘은 구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구글에서는 픽셀 시리즈라고 해서 애플의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시리즈와 비슷한 그런 디바이스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G2 칩을 장착해 실시간 통역과 30배 줌이 가능한 픽셀 7 프로를 공개하면서 오늘 구글의 모여있을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과 변화 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은 연례 이벤트를 통해 스마트폰 픽셀 7 그리고 픽셀 7 프로, 스마트워치 픽셀 워치를 선보였는데요. 스마트폰인 픽셀 7에는 새로운 텐서 G2 칩이 장착됐고, 구글은 이 칩을 통해 향상된 카메라 기능, 온 디바이스 번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목을 받은 것은 카메라로 픽셀 7 프로에는 후면의 카메라 3대, 픽셀 7에는 2대를 장착했으며, 구글은 픽셀 7에서는 최대 8배, 7 프로에서는 최대 30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면서 저장 공간은 128GB과 256GB 두 종류이며 가격은 픽셀 7 프로가 $899, 픽셀 7은 $599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와 실업률, 상무부의 8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8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틸레이 브랜즈, 큐파이 코프, 해리스 매니팩처링, 그리고 글루코스 헬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